나주에 있는 공장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직원이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얼굴에 피멍이 있어 타살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유대회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이 사용할 선수촌 내부도 공개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개막 6연승에 기염을 토하며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FC 신임단장의 기성용 선수의 아버지로 더 잘 알려진 기영우 광주축구협회장이 선임됐는데 광주 축구 발전을 위해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말해 화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중국으로 파견된 나주 출신의 근로자가 중국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 실종된 지는 엿새가 지났는데 아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숨진 근로자 얼굴에 외상이 많아서 유족들은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나주에 있는 냉장고 부품 생산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다 5달 전에 중국 공장으로 파견된 나주 출신의 30살 고모 씨가 지난 3일 중국 현지 숙소의 인근 하천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품질 관리 업무를 맡던 고 씨는 지난 31일에 공장에서 퇴근한 뒤 외출했다가 귀가하지 않아 실종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현지로 날아간 유족들은 숨진 고 씨의 얼굴에 멍자국과 핏자국은 물론 상처가 많았다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측에서도 현지에 조사반을 급파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단 저희 본사에서 지금 중국으로 한분 가지고 있는 공장장 같이 파악하고 중국 공안은 타살이나 사고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우선 공안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영만리 타양에서 숨진 한 근로자의 죽음을 놓고 유가족들이 사연이 무엇인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유대회 선수촌 내부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최종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주말엔 60개 참가국 대표단이 광주에 모입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의 대학생 선수들이 머무르게 될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방 3개가 있는 이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에는 모두 7명의 선수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시설 점검에 나선 세계대학 스포츠연맹 감독위원들의 관심은 선수들이 얼마나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입니다.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each athlete needs one closet. So 7 persons means we need 7 closets. So to solve that issue, we're trying to put the portable clothes rack. 대회 기간 동안 12,000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이 선수촌에 머물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7%. 대회 개막 한 달 전까지인 6월 초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What I can say at this moment is everything looks good. We do know that Korea has good experience in international events. 감독위원들은 오는 수요일까지 경기장을 둘러보고 출입국과 의료, 숙박 서비스 등 선수 편의와 도핑 관리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이 대회 전 최종 점검입니다. 선수들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됐는지 최종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또 함께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말부터는 유대회에 참가하는 60개국 선수단 대표들이 모이는 대표단장 사전회의가 광주에서 있습니다. 단장들이 모여 조 추첨도 하고 경기장을 사전 답사하는 행사인데 여기엔 북한도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주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광주를 찾으면서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유대회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개막전부터 6연승을 달렸습니다. 기아가 달라졌다. 아니다. 강팀과 붙어봐야 한다. 팬들 사이에선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기분 좋은 논쟁입니다. 되는 집은 뭘 해도 된다는데 요즘 기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선발로 나선 프로 데뷔전. 부담을 느낄만 했지만 5와 3분의 1이닝 동안 안타 4개, 한 점만을 내주며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결과보다 경기 내용이 더 좋았습니다.
두둑한 배짱이 돋보이는 투구와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까지 보여주며 당찬 아기 호랑이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광주 동성고 출신의 늦깎이 외야수 김다원. 6경기를 치른 현재 5할의 타율로 당당히 타격순위 1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루수 최용규는 개막 이후 치른 6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올릴 정도로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치홍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공수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팀의 초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NC와 삼성전에서는 또 어떤 선수가 뜻밖의 활약을 펼칠지 기아 야구를 보는 재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펄펄 날고 있는 기성용 선수의 아버지가 광주FC의 새 단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기영옥 단장은 쟁쟁한 선수들을 길러낸 축구 지도자입니다. 신임 단장으로서 밝힌 포부도 지도자다웠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고종수, 김태영, 김영광, 기영옥 신임 광주FC 단장이 8, 90년대 지도자 생활을 하며 양성한 선수들입니다. 축구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광주FC 단장을 맡게 된 기 단장은 무엇보다 구단의 경기력 향상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지금 초반에 경기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프론트에서 최대한의 협조를 해서 끝까지 그런 경기력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임기 3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반납되는 급여는 유소년 축구 양성을 위해 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기도 한 광주FC 남기일 감독과는 25년 만에 프로축구 단장과 감독으로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광주FC 단장을 맡은 것에 대해 아들인 기성용 선수도 축하와 덕담을 해줬다며 광주 축구 금조성에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룡이가 와서 팬 사인회도 하고 광주FC가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올 시즌 일부 리그에서도 돌풍의 팀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FC가 경기인 출신 단장의 합류로 더욱 힘을 얻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는 9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변수도 많아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혼전이 예상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연일 인지도 높은 중앙당 인사와 함께 표밭을 누비고 있는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정치꾼이 아닌 일꾼론을 강조합니다. 자신과 당의 진정성이 조금씩 먹혀들고 있고 힘 있는 여당 후보 전략이 힘을 받으면 지지율이 곧 반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광주 시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참다운 일꾼, 정치꾼이 아닌 참다운 일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 정승희를 꼭 선택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태 후보는 이번 선거를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맞서 민생 안정과 서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라고 말합니다. 선거 초반에 고전은 하고 있지만 박지원 의원 등 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밑바닥 정서가 자신에게 쏠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호남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발전을 이끌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유권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난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광주와 호남 정치의 부활을 기대하는 유권자의 열망이 반영됐다고 말합니다. 여세를 몰아 곧 구체적인 정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몰이에 맞서겠다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들을 내놓겠습니다. 호남 정치를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지, 우리 야당은 어떻게 재편해서 다음 정권교체 희망을 만들 것인지. 강은미 조남일 후보 역시 대한정당 건설과 지역 토박이로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군주의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오는 9일 후보 등록이 시작돼 오는 16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투표일인 오는 29일까지는 야권 연대 실현 여부, 세월호 일주기 민심은 어떻게 흐를지, 그리고 서울 관악을 등 타지역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등등
이번 보궐선거는 변수가 많은 만큼 후보들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진도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어민 등이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진도 수산물 시장이 한산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광객들이 수산물 구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인과 어민들은 1년 가까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식들이 너무 지금까지도 있어가지고 진도 국민들 다 그러겠지만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좀 전복도 많이 드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정부는 이달 초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어업인 손실보상 대상은 구조 수습에 직접 참여했거나 어업활동 제한, 수산물 생산 판매 감소 피해자 등입니다. 어업인들은 어업활동에 따른 소득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데다 고령이어서 관련 자료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고역에 설치했던 어망을 비롯한 어구 피해도 근거 자료 확보가 어렵기는 마찬가지. 여기에다 수산물 판매 감소, 어족자원 감소 피해도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4년 후면은 우리 진도군은 이제 빚더미에 올라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생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빌렸던 이 돈을 빚더미에 이제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류 피해 대상도 사고 지점 3에서 10km 이내 해역 어업인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세월호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오는 8일과 9일 진도에서 세월호 피해 보상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주민들은 피해 입증에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삼보 일배가 광주에서 진행됐습니다. 단원고 학생인 고 이승영 군의 아버지와 동생 등 20여 명은 광주 도심에서 5.18 묘지까지 8km 구간을 삼보 일배로 행진하며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호남 고속철 증편 운행이 수도권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내년 6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서에서 평택까지 수도권 고속철도 공사가 집안 문제와 시 종착역 변경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호남 고속철 증편도 내년 6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공사를 따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청 6급 공무원 55살 박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자 2명으로부터 모두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